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소비 시즌에 따른 캐릭터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국내 증시 보면 오늘 2060포인트입니다. 2060포인트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2060포인트 밑으로 아래꼬리를 만들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지지라인 밑으로 아래꼬리를 만들면 주가가 더 흘러내려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2020포인트인데요. 2020포인트까지 우리가 염두해 두고 매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구르죠. 위구르 인권법까지 지금 통과를 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 보복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또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과 12월 15일 날 협상에 대해서 좀 순조롭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상승시켰는데요. 자, 뉴욕 증시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 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급 상황 한번 보시면 자, 오늘은 크지는 않지만 687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247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합해서 매도량이 1000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206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여지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0포인트까지 또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620포인트를 오늘 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지라인은 지금 600포인트, 거기서 좀 더 살짝 밀린 595포인트, 그래서 695포인트와 600포인트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두고 코스닥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양봉을 만드는 흐름이 나와야 반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일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음봉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때는 코스피는 2020, 코스닥은 595에서 6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캐릭터 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기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펭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왕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아기상어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관련주로는 삼성 출판사하고요. 토박스 코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가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유아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의 지분을 20.55% 보유하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하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퐁의 상어 가족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는 핑크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하고 오로라는 아기상어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기상어 가족은 이제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코미디 쇼에도 등장하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습니다. 5년 전보다 7배에서 8배 뛸 예정.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삼성 출판사 먼저 한번 보면요.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뚜루루뚜루라는 노래로 유명해지면서 북미 지역에서 상어 가족 공연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 출판사 주가가 이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11월 28일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다는 소식하고요. 아마존에서 캐릭터를 판매한다라는 소식으로 또 급등을 하고 좀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여기서 조정을 받았던 저가는 깨지 않은 상황
상황이고요. 급등하면서 만들었던 시가도 아직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좀 더 만약에 밀린다면 19,000원인데요. 여기서 일단 1차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19,000원도 밀린다면 여기가 17,000원입니다. 17,0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19,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이 두 자리에서 반등 매매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고점을 찍었던 24,000원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출판사를 추후적으로 더 들고 가신다면 24,000원을 돌파 후에 더 이상 깨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추후적으로 추세를 따라 더 매매하셔도 괜찮은데요. 지금은 아직 추세를 만들기 전이고 크게 보신다면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스권의 상단이 2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의 최하단이 17,000원입니다. 또 중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19,000원이니까 17,000원, 19,000원, 그 다음에 24,000원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한번 보시면은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급등했던 저가를 지금 깨고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이평선들이 살아있고 이평선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지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토박스 코리아보다는 아까 삼성출판사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 11월 28일 날 급등 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한 후에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죠. 그럼 아직까지도 여기서 매수 세력들이 지금 이 하락이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안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지금 여기 양봉을 만들었던 이 시가 있죠. 뭐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크지는 않지만 하락 중에 나왔던 첫 양봉이니만큼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한 13,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기상어 관련주 해서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종목 선택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펭수 관련주인데요. 펭수 관련주로는 유엔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스24가 있습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EBS와 보육 컨텐츠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엔젤이 관련주로 묶이게 됐고요.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펭수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펭수 캐릭터 관련해서 유엔젤은 EBS와 MOU를 맺어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예스24는 펭수 캐릭터를 만드는 관련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지금 유엔젤 차트인데요.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지라인이 5,500원입니다. 5,500원. 이 5,500원을 최소한 지키는 모습이 나왔어야만 이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살아있었을 텐데요. 이미 5,500원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여기 아일랜드 갭 만들었던 이 구간 여기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보시면 4,500원 가격입니다. 4,500원. 그래서 이 4,500원까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4,500원에서는 반등 매매를 노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무 상황을 보시면 재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2019년 3분기에도 적자를 냈고요.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보율은 633% 정도,
그 다음에 부채는 24.79%.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아서 재무적으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적자지만 흑자전환 기대감만 이 종목에서 살아난다면 오히려 꾸준히 흑자 내고 있는 기업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젤은 일단 팽수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 팽수가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캐릭터 수입이 지금보다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건 어차피 향후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어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니만큼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관심을 살짝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 예스24도 잠깐 보시면은요,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전 고점을 강하게 뚫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뚫었던 이 라인을 아직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상승 후에 고가에서 노는 고가 놀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적으로 지금 여기가 8,000원짜리입니다. 이 8,000원만 재돌파 시도만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상승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눌리게 된다면 이 가격대가 7,250원 정도 되는데요. 이 7,250원 언저리에서 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방금 만들었던 이 고가놀이 패턴, 이 지역이 또 강한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고 넘어가진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7,250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 부분도 고려하시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겨울왕국인데요. 겨울왕국의 수혜주로는 CJ, CGV가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겨울왕국이 11월 21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그날이 이날이죠. 요 날이 11월 21일이고 이날 겨울왕국이 개봉했습니다. 그럼 이미 주가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선 반영이 됐고요. 11월 21일 재료가 소진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겨울왕국이 지금 현재 916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지금 일간 박스 오피스에서도 보시면 관객 수가 17만 7천 명, 아직까지도 1순위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916만 명인데 곧 10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이 1000만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이거에 관련주들이 지금 CJ, CG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겨울왕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상승폭 대비 지금 50%도 조정을 안 받은 상황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35,000원 가격입니다. 35,000원 가격. 이 가격이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1년선인데요. 1년선에서 저항받고 밀려서 단기 편들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 이 1년선, 여기 이제 241선이죠. 241선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 CGV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이월드도 한번 보시면, 자,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서 여기에 고점을 만들고요.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딱 50% 조정받은 구간입니다. 50% 조정. 그래서 지금 이 50% 구간이 조금 강한 지지 라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 50% 조정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또다시 고점인 6,500원,
6,5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50%를 깨고 내려온다면 고점인 6,500원이 아니고 6,000원 미만대에서 또 다른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 지지라인은 변곡점인 4,300원입니다. 요 4,300원이 상승 중에 만들었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4,300원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깬다면 추후적으로 상승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4,300원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고점을 만들었지만 지켜야 할 변곡점짜리도 일단 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갭 만들었던 자리,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SM라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후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변곡점짜리가 다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되게 짧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는 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히려 CJCGV나 이월드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잘 지켜보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